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롤러운전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기관 과열의 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관 과열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오일의 압력 과다입니다. 오일의 압력 과다는 기관 과열의 원인이 아닙니다.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은 라디에이터 막힘, 냉각장치 내부 물때, 냉각수 부족 등 냉각 시스템 관련 문제입니다. 오일 압력은 윤활 시스템과 관련되며 과열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냉각수 순환이 원활해야 엔진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윤활유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활유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여름은 겨울보다 SA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한다입니다. 여름은 겨울보다 SA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합니다. SA 번호가 클수록 점도가 높아 고온에서도 윤활 성능을 유지합니다. 겨울에는 낮은 SA 번호의 윤활유를 사용하여 저온에서도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계절과 온도에 따른 적절한 윤활유 선택은 엔진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직접 분사식 엔진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직접 분사식 엔진의 장점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다입니다. 직접 분사식 엔진은 연료의 분사 압력이 높습니다. 연료를 연소실에 직접 고압 분사하여 효율적인 연소를 달성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실린더 헤드 구조가 단순하며 냉각 손실이 적어 열효율이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고압 분사는 연료 무화를 촉진하여 완전 연소를 돕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기관의 시동 보조 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관의 시동을 보조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과급장치입니다. 과급장치는 기관의 시동 보조 장치가 아니라 출력 향상 장치입니다. 시동 보조 장치로는 실린더 감압 장치, 히트레인지, 공기 예열 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온 시동을 용이하게 하며 과급장치는 운전 중 공기 공급량을 증가시켜 출력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머플러의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머플러와 관련된 내용으로 모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머플러는 배기가스의 소음을 감소시키고 배압을 조절하며 배기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본 축적 시 배기 저항이 증가하여 배기가스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엔진 온도가 상승하여 과열될 수 있습니다. 머플러는 소음기로서 배기음을 감쇄시키는 장치이므로 제거하면 배기음이 크게 증가합니다. 카본이 쌓이면 배압이 상승하여 배기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흡입 공기량 감소로 이어져 엔진 출력이 저하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유압식 밸브 리프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압식 밸브 리프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구조가 간단하다입니다. 유압식 밸브 리프터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장점은 밸브 간극 조정이 불필요하고 밸브 개폐 시기가 정확하며 밸브 기구의 내구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유압으로 자동 조정되어 소음이 적고 유지 보수가 편리하지만 기계식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 비용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기관 온도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관 온도계의 눈금은 무엇의 온도를 표시할까요? 정답은 4번, 냉각수의 온도입니다. 기관 온도계는 냉각수의 온도를 표시합니다. 냉각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과열을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정상 작동 온도 범위는 보통 섭씨 80도에서 95도이며 이를 벗어나면 엔진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온도계를 주시하여 냉각 시스템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오버플로우 밸브의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의 연료 여과기에 장착되어 있는 오버플로우 밸브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분사 펌프의 압송 압력을 높인다입니다. 오버플로우 밸브는 분사 펌프의 압송 압력을 높이는 역할이 아닙니다. 주요 역할은 연료 계통의 공기 배출, 연료 공급 펌프의 소음 방지, 연료 필터 엘레멘트 보호입니다. 과잉 연료를 탱크로 되돌려 보내 압력을 조절하며 연료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을 돕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사행정 기관의 작동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행정으로 1사이클을 완성하는 기관에서 각 행정의 순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흡입, 압축, 폭발, 배기입니다.
사행정기관의 순서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입니다. 흡입 행정에서 공기 또는 혼합기를 흡입하고, 압축 행정에서 압축하며, 폭발 행정에서 연소로 동력을 발생시키고, 배기 행정에서 연소가스를 배출합니다. 이 순서는 사행정 엔진의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10번째 문제는 실린더 벽 마멸의 영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린더 벽이 마멸되었을 때 발생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오일 소모량이 증가한다입니다. 실린더 벽이 마멸되면 오일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의 간극이 커져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되어 소모됩니다. 압축 압력 저하, 출력 감소, 배기가스색 변화 등도 동반됩니다. 마모는 엔진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11번째 문제는 분사펌프 회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행정 기관에서 엔진이 4000rpm일 때 분사펌프의 회전수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2번, 2000rpm입니다. 사행정 기관에서 엔진이 4000rpm일 때 분사펌프는 2000rpm으로 회전합니다. 사행정 기관은 2회전에 1사이클을 완성하므로 분사펌프는 크랭크축 회전수의 2분의 1로 회전합니다. 이는 캠축과 같은 속도로 정확한 연료 분사 타이밍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2번째 문제는 전류의 작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류의 자기작용을 응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전류의 자기작용을 응용한 장치입니다. 자기장 내에서 도체가 회전하면 전자기 유도로 전류가 발생합니다. 전구는 열작용, 축전지는 화학작용, 예열 플러그는 열작용을 이용합니다. 발전기는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13번째 문제는 AC 발전기의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로터입니다.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 로터가 전자석이 됩니다. 로터는 회전자로 계자 코일이 감겨 있으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스테이터는 고정자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부분입니다. 로터의 회전 자기장이 스테이터 코일에 전압을 유도합니다. 14번째 문제는 디젤 기관의 전기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의 전기장치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디젤 기관의 전기장치에는 스파크 플러그가 없습니다.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방식으로 스파크가 필요 없으며 대신 글로우 플러그로 예열합니다. 축전지,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시동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가솔린 엔진과 달리 점화 장치가 불필요한 것이 디젤의 특징입니다. 15번째 문제는 축전지의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축전지의 작용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축전지의 양극판은 과산화납, 음극판은 해면 상납을 사용합니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축전지는 시동 전원 공급, 발전기 고장 시 임시 전원 제공, 전원 언밸런스 조정 역할을 합니다. 전해액은 묽은 황산을 사용하며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저장하고 방출합니다. 16번째 문제는 축전지 취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축전지의 취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축전지의 방전이 거듭될수록 전압이 낮아지고 전해액의 비중도 낮아진다입니다. 방전 시 황산이 소모되어 비중이 감소하며 이는 충전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직렬 연결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병렬 연결은 플러스와 플러스를 연결하며 보관 시에는 완전 충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7번째 문제는 예열 플러그 점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열 플러그가 15초에서 20초에서 완전히 가열되었을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정상 상태이다입니다. 예열 플러그가 15초에서 20초에 완전히 가열되면 정상 상태입니다. 적절한 가열 시간은 효과적인 예열을 보장하며 너무 빠르면 단락, 너무 느리면 단선을 의심해야 합니다. 예열 플러그는 디젤 엔진의 저온 시동을 돕는 중요한 부품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번째 문제는 스프로킷 마모 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트랙에서 스프로킷이 이상 마모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트랙의 이완입니다. 트랙의 이완은 스프로킷 이상 마모의 주요 원인입니다. 트랙이 느슨하면 스프로킷과의 맞물림이 불규칙해져 편마모가 발생합니다. 적절한 트랙 장력 유지가 중요하며
유압류 부족이나 댐퍼 스프링 장력은 직접적 원인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트랙 장력 점검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19번째 문제는 유압식 굴삭기의 주행 동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압식 굴삭기의 주행 동력으로 이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유압 모터입니다. 유압식 굴삭기의 주행 동력은 유압 모터를 이용합니다. 유압 펌프에서 생성된 유압이 유압 모터를 구동하여 주행합니다. 전기 모터, 변속기, 차동 장치는 다른 방식의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유압 구동은 무한 변속과 큰 토크를 제공하여 건설 기계에 적합합니다. 20번째 문제는 타이어 트레드에 관한 문제입니다. 타이어의 트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트레드가 마모되면 지면과 접촉 면적이 크게 되어 마찰력이 크게 된다입니다. 트레드가 마모되면 지면과 접촉 면적이 작아져 마찰력이 감소합니다. 트레드 마모 시 구동력과 선의 능력 저하, 열 발산 불량이 발생합니다. 공기압이 높으면 중앙부 마모가 크고 낮으면 양단부 마모가 큽니다. 적절한 트레드 깊이 유지가 안전 운행에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롤러운전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